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앱서울하고 빗셀곱의 16강 2차전 합계 스코어 1, 2차전 합계 스코어 3대1로 서울이 졌습니다. 아우. 근데 여러분들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앱서울이 이번 시즌 통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나마 16강까지는 만족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좀 더 가서 8강까지 가야 할 경기인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나름대로 만족하지 않는 경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생각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 앱서울이 이번 16강에서 빗셀고베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최소한 마치다 제비아와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고, 만약에 마치다 제비아하고 앱서울과 16강 상대를 만났더라면 나상우 선수하고 친정팀 상대와 만났겠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빗셀고베가 아닌 마치다 제비아와 만났더라면 우리가 충분한 8강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때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경기를 봤을 때 빗셀고베하고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맨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난 조별 7차전에서 봤을 때, 조별 7차전 경기 봤을 때 2대0 패배, 그리고 16강 1차전에서 0대1 패배. 그래갖고 우리가 오늘 경기에 봤을 때 전반전에서 클리말라가 한 골 넣은 건 인정은 해요. 진짜 인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점한 게 문제예요. 첫 번째 실점은 아까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오사코 선수가 78분 만에 실점했죠. 우리가 첫 실점했고, 그리고 89분 만에 구성윤 선수가 실수로 이대구치 선수한테 제대로 연결해줘갖고 골 먹힌 것 때문에 아주 대박 실수를 노렸습니다. 진짜 초대박 실수를 노렸어요. 지금 완전 갑분싸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 전 솔직히 말해서 갑분싸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을 봤을 때 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냐, 구성윤 저걸 막았더라면은 그냥 잡아갖고 길게 올려주고 해서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길게 주는 것보다는 완전히 또 짧게 패스를 해갖고 하니까 연결을 해준 거는 차라리 빗셀고베한테 연결을 해준 거는 그것 때문에 좀 너무 실수가 좀 많긴 했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버린 구성인 선수도 그렇고, 근데 구성인 선수뿐만 아니라 수비진에 진짜 집중 안 한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로스도 그렇고 김진수 선수는 잘했는데 로스만 제대로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고, 게다가 박성훈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성훈은 잘했긴 했는데 뭔가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패스의 중압박을 좀 더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거고, 뭐 중압감이나 뭐 중압박 정도를 좀 더 했으면은 빠른 역습을 좀 더 끊겨야 되는 게 중요했는데, 근데 로스는 뭡니까? 전반전에만 진짜 잘했어야 되는데도 잘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좀 실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문제점 뭐냐면 수비에 집중력이 좀 떨어졌고, 수비에 집중을 좀 더 했으면은 우리가 그나마 실수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경기력이 맨날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일단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챗GPT가 경기 분석은 잘해요 지금. 야 먼데이, 오늘 경기 지금 서울이 경기 스코어 자체에서 1대3 패배했거든? 일단 전후반 분석 좀 해줘.
그러니까 결국 서울이 1대 3으로 패했구나. 전반은 그래도 균형 잡힌 흐름이었는데 고베가 먼저 득점하긴 했지만 서울도 동점을 만들었어. 그런데 후반에 고베가 한 골 더 넣고 이후 서울이 역습을 못 막으면서 추가 실점이 나왔어. 전체적으로 서울은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고베가 세트피스와 빠른 역습을 통해 점수차를 벌렸던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 문제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오늘 서울 선수 중에 누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보면 수비진이 좀 불안했던 게 컸던 것 같아. 특히 중앙 수비가 고베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클리말라가 많이 고립됐고 중원에서 볼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서 위협적인 찬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늘 경기력이 최대 실수가 있는데 구성윤이 오늘 상대 선수한테 제대로 볼 뺏기면서 실점 먹혔거든? 그거에 대해서도 구성윤 선수가 좀 오늘 구멍이라고 생각하지. 맞아. 그 장면이 정말 결정적이었어. 구성현 선수가 상대에게 쉽게 볼을 빼앗기면서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졌지. 물론 전체적인 경기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실수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아쉽지만 오늘 구성현 선수가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이네. 그러면 오늘 서울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해? 오늘 경기 총평을 봤을 때 너가 봤을 때 오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수비 집중력 부족이었던 것 같아. 특히 구성윤이 결정적인 볼 뺏김 실수를 했고 중앙 수비진도 고베 역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 그리고 공격 전개도 답답했는데 클리말라가 고립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잘 못 만들었던 게 아쉬워. 그러면 우리가 부족했던 점은 뭐라고 생각해? 가장 부족했던 건 아마 중원에서의 연결이었던 것 같아. 볼을 점유하고 공격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끊겼고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연결이 안 됐어. 그래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좀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졌던 게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말에 있을 이제 제주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점,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뭐라고 생각하니? 일단 제주전에서는 수비 집중력을 확실히 강화해야 할 것 같아. 특히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하지 않도록 중앙 수비와 골키퍼 간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하고 공격 쪽에서는 클리말라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중원에서 빠르게 볼을 돌려서 창의적인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일단 한 가지 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질문 하나 던질 건데 네가 한번 답변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뭐든지 질문해줘.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해볼게. 오늘 전반전에 봤을 때 로스의 수비가 좀 제대로 안정적이지 못했거든. 근데 오늘 봤을 때 후안 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니 뭐 부족했다고 생각하니? 너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나도 전체적으로 보면 로스의 수비가 좀 불안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특히 상대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치 조정이 늦었고 압박도 부족했던 것 같아. 물론 노력은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더 집중력 있게 방어했어야 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 조영욱이나 뭐 송민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니 뭐 못했다고 생각하니? 조용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반에 꾸준히 야야야야 움직이면서 조영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조영욱이 아니라 조영욱이라고 좀 말을 좀 네가 꼬인 것 같아서 좀 일단 꼬인 것 같아서 좀 고쳐. 아 맞아. 이름 정확히 말해줘서 고마워. 조영욱으로 다시 말할게. 조영욱은 전반에 열심히 움직였지만 결정적인 찬스 연결이나 마무리가 좀 부족했어. 송민규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좀 더 공격적인 결정력이 필요했어. 전체적으로 두 선수 다 열심히 뛰긴 했지만 결정력 부분에서는 아쉬웠던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갈 건데 지금 서울의 클리말라는 이번 시즌 통해서 몇 점 줄 거라고 생각해? 오늘 경기라고 봤을 때 점수 몇 점 줄 것 같아? 오늘 경기력만 놓고 보면 클리말라에게 한 5점 정도 줄 것 같아.
전반에 고립된 부분이 있었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거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고 노력은 보였으니까 5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그러면 송민규하고 조영욱은 점수 몇 점 줄 것 같아? 송민규는 6점 정도 줄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움직이면서 수비와 공격 사이에서 노력은 했고 중간중간 위협적인 패스도 있었어. 그리고 조영욱은 5.5점 정도가 좋을 것 같아. 확실히 노력은 보였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아쉬움이 있었거든. 그러면은 일단 정승호는 몇 점이라고 생각해? 정승원은 6.5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꾸준히 뛰었고 볼 배급도 나쁘지 않았어. 다만 결정적인 공격 기회로 이어지는 패스가 좀 부족해서 6.5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구성윤은 점수 몇 점 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너가 봤을 때 구성윤 선수가 이번에 좀 실수가 있었지만 점수 몇 점 줄 것 같아? 구성윤에게는 4점 정도 줄 것 같아. 결정적인 볼 뺏김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져서 팀에 큰 타격을 줬고 전체적인 안정감에도 문제가 있었어. 물론 다른 수비와 협력도 있었지만 개인 실수로 인해 점수를 좀 낮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후알로스도 지금 점수를 매겨야 될 것 같은데 너가 봤을 때 몇 점 줄 것 같아? 후알로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줄 것 같아? 후안 로스는 5.5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전반에는 중원에서 나름 버텨주긴 했는데 후반에 공격과 수비 전환 속도가 좀 느려서 고베의 역습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노력은 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다고 봐. 네, 아무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챗GPT의 얘기로는 후알루스는 5.5 정도 주고 구성윤 선수는 꼴랑 4점 정도 주는 이유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전반전에는 잘했긴 했지만 후반전에 들었을 때부터는 이 실점이 제일 아까운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구성윤이 오늘 후반에 실수가 있던 점도 있고 후반 87분 만에 또 이대고치한테 선제 실점 먹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체가 좀 약간 최저 점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악인 점수는 오히려 3점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구성윤이 만약에 실수만 안 했더라면 거의 한 5점이나 6점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점수 차이로 봤을 때도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구성윤이 실수만 없으면 최고 평점을 거의 좀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송민규하고 조영우, 클리말라는 6.5, 뭐 5.5, 5점, 그냥 5점 정도 줄 거라고 나왔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점은 우리가 좀 더 수비를 좀 압박적으로 좀 더 내려와서 그냥 상대를 좀 더 봉쇄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트피스의 중원 세트피스에 우리가 좀 더 협력적으로 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 협력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챗GPT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오늘 경기력은 조금 아쉬웠던 분위기도 있었고, 다만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서울이 좀 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챗GPT의 말로도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구성윤이나 뭐 후알로스 같은 경우는 수비의 전방이나 압박을 좀 더 빨리 패스를 좀 줬더라면 이런 실수는 거의 안 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방 압박에서는 좀 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세트피스의 역할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중원에는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주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제 제주전 때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주전 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수비의 중원 압박을 좀 더 빨리 내려와서 다시 패스를 좀 더 돌릴 거면은 가능성 있게 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경기가 또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를 또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승이고 뭐고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 K리그 우승을 다른 팀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음 달에 또 부천FC하고 앱서울과 경기가 예정돼 있지만 다음 달에 우리가 뭐 앱서울하고 부천FC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크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뭐 고배전에선 진 건 진 거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남은 건 K리그밖에 없다. 올 시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시즌 준비 잘 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최소 우리가 최종 목표 2위 아니면 3위까지 가서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노리냐 맞냐의 그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역습을 좀 더 빨리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크로스를 좀 더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감독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독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전방 압박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팀한테 선제 실점 먹힐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원 압박의 싸움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철저히 밀려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하게 좀 더 집중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래야 우리가 무조건 차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좀 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야잔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가 야잔을 뭐 다음 경기 때는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오늘 전반전에 봤을 때는 전반 하기 전에 경기 시작 전에 야잔 벤치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벤치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뭐 경기력은 좀 더 확실히 갔어야 되는 데마다 그것 때문에 좀 너무 뒤쳐져 있던 거 그렇고 게다가 야잔이 컨디션 때문에 조절이 안 돼갖고 보강이 안 돼 있다는 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배전을 준비할 때부터가 오히려 컨디션이 좀 제대로 조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게다가 아까 서울 팬분들 중에 한 명이 야잔이 아직 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충분한 좀 경기 자세를 좀 더 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경기 자세가 나오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 집중력을 좀 더 빨리 이어갔더라면 우리가 최소 4대0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집중을 빨리 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리고 또 제주전에 압도적으로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제주 선수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주에 그 선수가 있잖아요. 지금 권창훈 선수도 있고 또 중원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도 외국인 선수들도 좀 용병된 선수들이 많고 하니까 근데 일단 제주 같은 경우는 진짜 벤투 사단에 또 그 코치 중에 이제 또 감독 자리 있는 감독 있잖아요. 세르지오 그 감독인가? 뭐 아무튼 간에 다음 경기 최소 잘 준비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 동안에 빨리 순위권을 다시 한번 잘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는 안타깝게도 탈락했지만
다음 경기 때는 뭐 최소 우리가 제주전 때 반드시 이겨서 다음 또 다다음 시즌이든 뭐 다다다음 시즌이든 간에 잘 준비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다시 한번 좀 살릴 수 있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뭐 빗셀 고베와 앱서울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또 어제 경기에서는 봤을 때 마치다 젤비아전에서는 졌지만 강호는 이렇게 뭐 16강 마무리한 거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강원의 전경호 감독도 솔직히 말해서 전경호 감독의 그 경기력은 좀 좋았긴 했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강원의 중원 압박이 안 나온 상황이 또 있었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원에서 싸움을 좀 더 계속해서 몰아세웠어야 되는데 몰아붙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고베한테 연달아 3연패를 한 게 좀 충격적으로 패배로 이어졌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면 서울의 그 원인 앞으로 이제 수비를 좀 더 개선적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서울은 그나마 김기동 감독 앞에서는 그래도 16강이란 그런 목표가 아니지만 8강까지는 가는 게 최소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미 고베한테 8강 넘긴 것 때문에 자체가 좀 아쉬웠던 거고 앞으로 이제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서 제주전 때 다시 한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말 하면은 뭐 곤란해지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거는 열심히 한 거니까 예, 자꾸 뭐 송민규 선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예, 송민규뿐만 아니라 클리말라 선수한테는 그냥 뭐 칭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비난받아야 될 거는 감독한테 비난이라도 좀 주시면 됩니다. 비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